2023년 6월 24일 밤 11시 압록강 물속에서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어두웠으며 위에서는 북한 국경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물 표면을 훑고 있었고 의사 김철수, 나와 총 쏜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깜깜해졌으며 조금만 더 참아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초가 지났고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는 것 같았으며 천천히 수면 위로 고개를 들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 하. 강 건너편 중국 땅이 50m 앞에 보였고 다시 잠수해서 헤엄쳤으며 손에 흙이 만져졌을 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물에서 기어나와 풀밭에 누웠고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으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고 비닐에 싸서 방수 처리한 것이 다행히 젖지 않았으며 이것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USB 안에는 3년간 제가 목숨 걸고 기록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27명의 이름, 327장의 사진, 327개의 의료 기록, 그리고 북한 정부의 거짓말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김명수 씨. 고열 39.5도, 기침, 호흡곤란, 오후 5시 27분 사망. 사망 진단서에는 폐렴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간호사 이순희. 27살, 미혼, 환자 치료하다 감염, 3일 만에 사망. 장례식도 못 치르고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제 아내 박미영. 같은 병원 간호사. 2주간 사투 끝에 간신히 살아났고 그날 밤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청진 도립병원에서만 327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 코로나 환자 0명이라고 거짓말했고 저는 그 거짓말에 동참해야 했으며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몰래 기록했으며 USB에 저장했고 2022년 폭로하려다 체포되어 교화소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24일 교화소를 탈출했고 총격을 뚫고 압록강을 건넜으며 지금 이 순간 중국 땅에서 USB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어나 숲속으로 들어갔고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5km를 걸어 중국 마을에 도착했으며 새벽 2시였지만 약속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50대 중국 남성이 저를 안으로 들였으며 의사 선생님이시죠?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고 젖은 옷을 벗어 갈아입었으며 침대에 앉아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 327명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북한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눈을 감았고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죽어간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함경북도 청진도립병원에서 12년간 내과 과장으로 일하다 코로나 은폐를 목격하고 양심 고백을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한 의사 김철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이고 2010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함경북도 청진도립병원 내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꿈이었고, 철수야, 의사가 되면 존경받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라는 말씀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으며 6년 만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부족했고 진통제도 모자랐으며 환자들은 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돈 없으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10년 12월 어느 날 폐렴 환자가 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며 선생님, 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라고 울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달러 50불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 환자는 3일 후 사망했고 저는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으며 이게 의사인가? 라고 자책했습니다. 2015년 내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 10만 원을 받았으며 2016년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항암제가 없어서 치료할 수 없었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 나라가 잘못이에요. 2017년부터 중국에서 약을 밀수입하는 브로커와 연결되었고 몰래 항생제를 구입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불법이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까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환자도 많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를 진료했으며 저녁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이상한 환자가 왔어요. 빨리 와보세요. 복도를 뛰어가 응급실로 들어갔고 침대에 40대 남성이 누워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체온을 재니 39.5도였고 산소 포화도가 85%로 위험하게 낮았으며 폐 청진을 해보니 염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일 전부터요. 처음엔 감기인 줄.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중국. 단둥에 밀수하러 갔다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퍼진다는 소문을 들었고 우한 폐렴 또는 코로나라고 불리는 새로운 바이러스였으며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격리합니다. 지금 당장. 환자를 격리실로 옮겼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검사를 했으며 X-레이를 찍어보니 양쪽 폐에 하얀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보통 폐렴이 아니야. 원장에게 보고했고 30분 후 청진시 당 비서와 보위부 대좌가 병원에 왔으며 회의실로 불려가 앉았습니다. 김철수 동무, 환자 상태가 어떤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폐렴 환자이고 우한 폐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동무, 조심해서 말해. 북한에는 우한 폐렴이 없소. 수령님께서 국경을 봉쇄하셨고 완벽하게 방역하고 있소. 하지만 환자는 독감이요. 우한 폐렴이 아니요. 알겠소? 네. 이 사실은 비밀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날 오후 5시 27분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호흡부전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이 멈췄으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고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산소 포화도 모니터에서 90, 80, 70, 60으로 숫자가 떨어지고 심전도가 불규칙해지다가 마침내 일직선이 되었으며 환자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5시 27분. 간호사가 기록했고 저는 환자의 눈을 감겨주었으며 미안합니다라고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 폐렴이라고 썼습니다. 우한 폐렴이나 코로나라는 단어는 쓸 수 없었고 당의 명령이었으며 거역하면 제가 위험했습니다. 환자 시신은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밤 11시 병원 뒤편 작은 화장터에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시신을 태웠고 가족도 장례식도 없이 제만 남았으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월 말부터 비슷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고 모두 고열과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었으며 중국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명, 4명, 5명씩 늘어났고 2월에는 하루 평균 2명씩 입원했으며 격리실이 부족해서 일반 병실에도 수용했습니다. 2월 25일 간호사 이순희가 감염되었습니다. 27살이었고 미혼이었으며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던 성실한 간호사였지만 방호복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환자 치료 중 감염되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격리실에 입원시켰고 저도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치료했으며 순이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격려했지만 순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3일 후인 2월 28일 오전 6시 순이는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저 죽는 건가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순이야. 절대 안 죽어. 하지만 순이의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졌고 70, 60, 50까지 내려가더니 마침내 0이 되었으며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6시 13분. 순이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어머니, 순이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우리 딸이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딸이 라며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었고 27년밖에 살지 못한 순이를 보며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라고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3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5명씩 입원했고 병원이 가득 찼으며 복도에도 환자를 눕혔고 산소통이 부족해서 여러 명이 하나를 나눠 썼습니다. 선생님, 산소 좀 주세요.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순서 기다리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환자 가족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산소통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먼저 온 환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 환자는 복도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했고 3월 한 달간 47명이 사망했으며 하루 평균 1.5명이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는 밤마다 가동되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으며 타는 냄새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당에 보고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다. 독감이다. 폐렴이다. 비밀을 유지하라. 보위부는 입 밖에 내면 반역죄로 처벌한다고 협박했습니다. 4월 12일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제 아내 박미영도 감염되었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기에 피할 수 없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에 고열로 쓰러졌으며 즉시 격리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여보,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내가 살릴 거야.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도 없었고 특효약도 없었으며 할 수 있는 것은 산소만 공급하고 해열제만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90, 85, 80으로 떨어졌으며 고열도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보, 버텨. 제발 버텨. 병실 밖에서 기도했고 제발 미영이만은 살려주세요라고 빌었으며 밤새 잠들지 못하고 모니터만 지켜봤습니다. 2주간의 사투였습니다. 미영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산소 포화도가 7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며 고열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4월 26일 미영은 퇴원했습니다. 당신이 살려줬어. 고마워. 아니야. 내가 강해서 살아난 거야. 미영을 껴안고 울었고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였으며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5월 62명 사망, 6월 58명, 7월 51명, 8월 44명으로 계속 사람이 죽어갔고 2020년 한 해 동안 총 287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 발표는 코로나 환자 0명, 사망자 0명, 완벽 방역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고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았으며 전염성이 더 강해졌고 치사율도 높아졌습니다. 2월 5일 청진시 당위원회에서 전체 의료진 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 시 당사 대회의실에 의사 간호사 300명이 모였고 단상에는 당 비서와 보위부 대좌가 서 있었으며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유언비어가 돌고 있소. 당 비서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청진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거짓말이요. 이것은 적대 세력의 심리전이요. 우리 공화국에는 코로나가 없소.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로 완벽하게 방역하고 있소. 만약 누군가 코로나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반역 행위요. 엄벌에 처할 것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무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저를 쳐다봤고 당 비서가 노려봤으며 보위부 대좌가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무슨 소리요? 지난 1년간 청진 도립병원에서 287명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증상은 모두 코로나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독감이요. 폐렴이요. 코로나가 아니요. 하지만 증상이 똑같습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이것은 입 닥쳐. 보위부 대좌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수, 너는 지금 당과 수령님을 모독하고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정치 범수용소 갈 거야.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주변 동료들이 저를 피해 고개를 돌렸으며 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지하 조사실로 내려갔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았으며 보위부 대위가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 왜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나? 사실이니까요. 사실? 사실은 우리 공화국에 코로나가 없다는 거야. 287명이 죽었어요. 제가 직접 치료했어요. 그들은 독감으로 죽었어. 코로나가 아니야.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반역할 생각인가? 가족은
생각 안 하나? 라는 질문을 계속 받았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할 때까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날 것 같아. 제발 입 조심해. 지은이 생각해.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껴안았고 아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으며 아니야, 아무 일 없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3월, 4월, 5월. 매달 환자가 입원하고 사망했으며 저는 매일 밤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5월 20일, 동료 의사 박진영이 은밀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고 철수야, 나 기록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뭘? 환자 명단이랑 증상이랑 사진까지 다 USB에 저장하고 있어. 미쳤어? 들키면 죽어.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진영의 눈빛이 진지했고, 그래, 누군가는 해야 해라고 생각했으며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올 때마다 몰래 사진을 찍었고, 증상과 경과를 노트에 적었으며 사망 시 시간과 원인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이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6월 15일 박진영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집에 가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어젯밤 보이부가 데려갔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공문이 왔습니다. 박진영은 반역자다. 외국에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 사형 집행됨. 진영의 USB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더 결심했습니다. 진영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게. 내 목까지 기록할게. 집에 돌아와 USB를 침대 및 나무 판자 안에 깊이 숨겼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추가로 40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287명에 2021년 40명을 더하면 총 327명이었고 저는 327명 모두의 이름과 얼굴을 USB에 기록했으며 기억했습니다. 32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고 밤마다 머릿속으로 반복했으며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2022년 3월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온 밀수 브로커가 병원에 왔고 약을 팔러 온 것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뒤편 창고에서 만났고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한국이랑 연결 가능해요? 브로커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왜요? 위험한 일인데.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싶어요. 무슨 정보인데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고 이 안에 북한 코로나 환자 327명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 사진, 의료 기록까지. 북한이 은폐한 증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USB를 받아들었고 잠시 생각하더니 얼마 줄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00달러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 가면 더 드릴게요. 적네요. 최소 5,000달러는. 제발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327명이 죽었어요. 브로커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고 좋아요, 한번 해보죠. 2주 후 한국 대사관에 전달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로커가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창밖에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들켰다. 브로커도 받고 이거 큰일인데요. 라고 중얼거렸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10분 후 보이부 차량 3대가 병원으로 들어왔고 브로커를 쫓아온 것이었으며 저는 진료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중국 국경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USB도 압수되었고 북한 보위부에 넘어갔으며 USB 안에는 제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새벽 4시 제 집 문이 부서졌습니다. 쿵쾅쾅. 김철수. 나와. 보위부였습니다. 5명이 들이닥쳐 저를 끌고 나갔고 아내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며 울부짖었으며 딸 지은이가 아빠 라며 울었습니다. 미영아. 지은아. 미안해. 차에 실려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고 지하 독방에 갇혔으며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3일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만 주었고 물도 조금만 주었으며 화장실도 방 안양동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며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들어왔고 손에 USB를 들고 있었으며 책상에 USB를 던지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철수,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이름이 파일명에 적혀 있는데 닥터킴 코비드 레코드 2020년도에서 2021년이라고. 너는 반역자야.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려 했어. 사형감이야. 기밀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코로나로 327명이 죽었어요. 입 닥쳐. 뺨을 때렸고 쓰러졌으며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환자 0명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너 같은 놈이 범죄자야.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발로 차이고 몽둥이로 맞았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청진 도립병원 내과 병실이었으며 동료 의사가 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뇌출혈도 있었으며 왼쪽 눈도 크게 부어서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실 밖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 2명이 지키고 있었으며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고 아내도 울고 있었으며 전화기를 들어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지은이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 반역자 딸이라고. 애들이 돌을 던지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었고 저도 울었으며 유리창에 손을 대고 미안해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2주 후 퇴원했고 보위부 조사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당 비서도 함께 있었고 책상 위에 원고지가 놓여 있었으며 읽어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원고지를 들었고 읽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반역자입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공화국을 모독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TV 사과방송 대본이요.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이것을 읽으시오. 거절합니다. 거절. 그럼 사형이요.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요. 가족.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고 학교에서 돌 맞는 딸의 모습이 보였으며 지은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으면 가족은 무사합니까? 10년 노동교화형으로 줄여주겠소. 가족은 무사할 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북한 조선중앙TV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프롬프터에 대본이 떴으며 옆에는 보위부 요원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시작한다. 카메라 보고 읽어. 카메라 빨간 불이 켜졌고 숨을 들이쉬었으며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반역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공화국을 모독했습니다. 미안해. 327명. 너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당과 수령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충성, 충성, 충성. 방송이 끝났고 카메라가 꺼졌으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북한 전역에 방송되었고 수백만 명이 봤으며 김철수라는 의사가 반역자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청진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32년까지 복역해야 했으며 49살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화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노동했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거나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었으며 하루 17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의 옥수수죽뿐이었고 양도 적어서 항상 배고팠으며 몸무게가 20kg 빠졌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없었고 여름에는 모기가 득실거렸으며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해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매일 밤 327명의 이름을 떠올렸고 하나하나 외우며 너희를 잊지 않을게라고 다짐했으며 꼭 세상에 알릴 거야라고 약속했습니다. 2023년 5월 기회가 왔습니다. 교화소 의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제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배치한 것이었으며 다른 수감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의무실에는 외부와 연결된 전화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 새벽 3시 간수가 잠들었을 때 몰래 전화를 걸었고 중국 브로커 번호를 눌렀으며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철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의사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탈북 도와주세요. 제발요. 돈은 한국 가서 드릴게요. 브로커가 잠시 침묵하더니 6월 24일 밤 11시 압록강 건너편에서 기다릴게요. 꼭 나오세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의무실 창문 철창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고 밤마다 조금씩 흔들어서 시멘트를 부스러뜨렸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밤 9시였습니다. 간수들이 저녁 점호를 마치고 쉬러 갔고 의무실에 혼자 남았으며 지금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고 철창을 잡아당겼으며 시멘트가 부서지며 철창이 빠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2m 아래 땅으로 뛰어내렸으며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교화소 담장까지 50m를 달렸고 담장 높이는 3m였으며 근처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탈주다. 탈주범이다. 경비병들이 나왔고 손전등 불빛이 저를 찾았으며 거기서 쏜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나무 뒤에 총알이 박혔고 계속 달렸으며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압록강에 도착했고 밤 11시. 정각이었으며 강 건너편에 손전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강물로 뛰어들었고 물은 차가웠지만 참았으며 헤엄쳐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또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멈춰. 의사 김철수.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빨리 잠수하세요. 브로커가 소리쳤고 물속으로 잠수했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고 40초, 50초.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을 때 손에 흙이 만져졌고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살았어요. 2023년 6월 26일 오전 10시 베이징 한국 대사관 정문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여기가 한국이에요. 들어가세요라고 말했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며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저는 북한에서 온 의사입니다. 탈북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직원이 나와 안으로 안내했으며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입니다. 청진 도립병원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탈북 이유는요? 코로나 은폐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로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327명이 사망했다는 것, 북한 정부가 계속 은폐했다는 것, 제가 USB에 기록했다가 압수당했다는 것, 하지만 327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USB는 압수당했지만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327명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기억합니다. 노트를 펼쳤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번 김명수, 남, 43세, 2020년 1월 20일 사망. 2번 박순자, 여, 56세, 2020년 1월 28일 사망. 327번 최영희, 여, 67세, 2021년 12월 30일 사망. 2시간 동안 쓰고 327명 모두를 기록했으며 각 환자의 증상과 경과와 사망 일자까지 적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다 기억하시네요.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고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서울에 정착했고 강남구 작은 원룸을 얻었으며 11월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5일 UN 인권이사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갔고 각국 대표 200명 앞에서 연단에 섰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북한 청진 도립병원에서 12년간 일한 의사 김철수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만 327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환자 0명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27명 모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은폐했고 그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북한은 코로나를 은폐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각국 대표들이 일어났으며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환자 0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직접 치료했고 직접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CNN, BBC, 로이터, AP 등 전 세계 언론이 제 증언을 보도했고 북한 의사, 코로나 은폐 폭로라는 제목이 전 세계에 퍼졌으며 한국 모든 뉴스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고 김철수는 반역자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TV에서 제 TV 사과 방송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책을 출간했고 제목은 코로나 은폐 북한 의사의 증언이었으며 327명의 환자 이야기를 담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인권상을 받았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유였으며 상금 1만 달러를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미영과 딸 지은이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고 제가 탈북한 후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아마도 정치 범수용소로 갔을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브로커를 통해 가족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2억 원이 들었고 책 인쇄와 강연료를 모두 모아서 보냈으며 브로커는 3개월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미영아, 지은아, 아빠가 꼭 구할게.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학병원 연구원으로 일하며 주말에는 탈북민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 매달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 증언 이후 다른 탈북 의사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200명 사망, 평안북도에서 150명 사망, 양강도에서 100명 사망.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에서 최소 5,0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북한 정부가 아무리 은폐해도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죽어간 327명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으며 그것이 의사로서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고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뿐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 영양실조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